12월 15일 일요일 서울경마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눈비가 예보되어 있는 하루입니다. 출퇴근길 항상 좀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 2세 별정 A형 12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저는 데뷔전에서 좀 가능성을 보였던 8번마 딕시맨과 11번마 누리천왕, 여기에 조교 모습 또 주행 심사에서 좀 가능성을 보였던 3번마 라이언 하트와 12번마 머스킷데이, 이 네 마필을 일단 기본적으로 좀 보고 있었는데, 자, 일단 11번마 누리천왕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데뷔전에서 좀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타트는 좀 안 되는 모습이었지만 근성으로 따라가는 모습이었고, 1착을 차지한 마필과는 착차가 좀 많이 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걸음은 충분히 냈었던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는 좀 외곽에 있다라는 단점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유승환 기수가 좀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좀 기회를 노린다면 막판 한 발은 좀 가능한 마필로 보여지고요. 자, 8번마 딕시맨은 직전 경주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딛고 선전하면서 이제 3착을 차지한 마필인데, 글쎄요, 국산마 6군 경주에서 편성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직전 경주가 그렇게 눈에 띄는 마필이 있었던 경주는 아니었고요. 일단 문세영 기수가 신마 경주에 인기마를 타면 어딘지 좀 불안합니다. 그런 경우가 좀 종종 나오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번 편성에서는 8번마 딕시맨이 좀 앞서 있는 걸음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 직전에 3착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히 갖고 있는 마필, 역시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입니다. 자, 여기 12번 게이트에 있는 머스킷데이는 이제 데뷔전에 나오는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머스킷맨의 자마죠. 제가 이 마필을 보는 이유는 이제 외곽이라는 불리함은 있는데, 여차하면 이번 편성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주를 좀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이고, 비교적 조교도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글쎄요, 저는 솔직히 이번 경주 편성보다는 이 머스킷데이는 저는 더 띄워줄 마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 경주에 좀 더 강하게 노릴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 편성이 생각보다 허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곽에서 임다민 기수가 좀 휘감고 나올 수 있다면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3번마 라이언 하트는 아마 인기권에서는 조금 밀려있을 마필인데, 기본적 앞뒤가 다 되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게 8월달 주행심사 이후에 지금 데뷔전이 많이 늦어진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히 저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의 한 4개월, 3개월, 4개월 만에 지금 데뷔전을 나오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조금 좋게 보는 마필은 이 2번마 벌기오라바입니다. 역시 데뷔전에서 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이 있는 마필이었지만, 글쎄요, 막판 근성은 좀 있어 보이는 마필입니다. 결국 이번 경주의 흐름이 그렇게 빠르게 흘러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벌기오라바가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선위권에 자리만 잘 잡고 갈 수 있으면 저는 안쪽 주로에서 막판 탄력은 보일 수 있다. 여기에 또 조재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으니까 믿음은 좀 더 가는 마필이죠. 어쨌든 이번 경주도 약간 능력 우위가 좀 나아 보이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저배당으로 흐를 가망이 좀 높은 경주이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글쎄, 옥석을 가리면 환수가 나올 수 있는 배팅도 가능한 그런 편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신마 경주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경주는 그래도 좀 해볼 만한 편성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1번마 누리천왕, 8번마 딕시맨, 2번마 벌교라바, 그리고 복병마로 12번마 머스킷데이, 이 네 마필을 추천하는데 인기권이 조금 밀려있을 12번마 머스킷데이가 초반 경주를 좀 주도하는 그런 전개를 하기를 바라는 편성입니다.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암말 별정 A형 1300m 전체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복 내지는 부진을 보이는 마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보여줄 걸음 다 보여준 마필보다는 아직은 보여줄 걸음이 좀 남아있는 2세 마필들한테 좀 더 눈길이 가는 경주고요. 자, 1300m는 전개 자체가 아무래도 앞선을 가는 마필들이 조금은 유리한 전개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출전하는 2세 마필들이 대부분 앞선을 가는 마필들입니다. 그리고 3세 마필들이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2세 마필들이 선전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결국 다 인기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좀 강하게 베팅하기는 조금은 어려운데, 현장에서 만약에 충마를 세울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조금 압축을 하는 가운데 환수는 가능할 수 있는, 저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고요.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이 2번마 어퍼핸드, 6번마 IM고, 9번마 BK러브, 이 세 마필 정도가 앞선 경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2번마 어퍼핸드는 직전 데뷔전에서 선행을 가고 막판 걸음이 좀 무뎌졌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구력 보강을 했느냐가 문제인데, 조교 모습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거기에 게이트에 2점까지 안 왔기 때문에 2번마 어퍼핸드가 선행을 가면 이 6번마 IM고나 9번마 BK러브는 두 마필이 서로 치열하게 싸움을 할 경주거든요. 그래서 전개나 어떤 편성, 구도 이런 거로 봤을 때 저는 이 2번마 어퍼핸드의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자, 6번마 IM고가 전형적인 기복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여준 모습으로 놓고 보면 이번 경주 나온 마필들 중에서는 기본 능력은 가장 좋아 보이고 앞뒤가 다 되는 전개에 이점이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잘 뛸 때 잘 뛰고 못 뛸 때 못 뛰는 마필이죠. 자, 직전 경주에 지금 9번 게이트에 나오는 BK러브와 같이 뛰었던 경주입니다. 이때 IM고가 이제 2번 게이트에서 게이트에 2점을 안고 선행을 갔는데, 이용호 기수가 8번 게이트에서 휘감고 나오면서 좀 빠르게 앞선을 넘어가 버렸죠. 그러면서 IM고가 조금은 기세가 꺾여버렸던 그런 편성인데, 결국 이번 경주도 문세영 기수가 IM고를 가지고 앞으로 나갈 때 9번마 BK러브가 아무래도 휘감고 나오는 직전과 같은 전략을 필 가망이 높은데, 그랬을 때 조인권 기수와 문세영 기수의 차이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 마필이 앞선 전개를 하는 가운데 이제 뒤에서 올라올 마필 죄송합니다. 뒤에서 올라올 마필들이 큰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아마 1번마 초코뷰티 이 마필 정도가 이제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노릴 수 있고, 경주 경험이 조금 풍부하다. 이것 때문에 좀 인기마가 될 가망이 높기는 한데, 글쎄요, 저는 초반에 벌어진 거리를 극복하기는 솔직히 만만치는 않다. 그 정도를 잡아낼 수 있는 탄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 차라리 최외곽에 있는 10번마 그레이 팬텀, 한센의 자마죠. 이것도 역시 2세 마필입니다. 2세 마필이기는 한데, 솔직히 두 번 뛰어서 다 바닥권이었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닌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체가 조금은 작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차라리 외곽 게이트에서 자기만의 걸음을 낼 수 있는 편성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조재로 기수가 과연 이 그레이 팬텀을 가지고 초반 어떤 공략을 할 것이냐인데, 저는 앞선의 마필들 다 보내놓고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 막판에 근성은 좀 보일 수 있는 그 정도의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마필이 향후 발전 기대치가 크다 이런 느낌이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저는 충분히 자기 몫은 해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력 승부라기보다는
앞선이 물고 물리는 날타전이 됐을 경우 그 틈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 10번만 그레이 팬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2번마 어퍼핸드, 6번마 IM고, 9번마 BK러브, 그리고 복병마로 10번마 그레이 팬텀,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부경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4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크게 고민하지 마셔야 될 경주로 보여지는데 일단 5번 게이트에 있는 간다고가 상당히 많은 인기를 누릴 겁니다. 최근 이마필이 이 배당판에서 나 간다를 외치면서 막판 바람이 엄청 불었었던 마필인데 계속 출전을 펼쳤었죠. 그러다가 직전 경주에서 꾸역꾸역 올라오면서 2착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 좀 인기마가 돼 있는데 이 마필은 언제 늦바를지 모르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간다고가 지난 경주에 딱 입상을 했을 때 다음 경주에는 이 마필이 좀 인기마가 될 가망이 높다. 그러면 위험한 인기마로 보고 한번 좀 노릴 수 있는 마필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배팅을 빼고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허접한 편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5번마 간다고를 아무리 허접하다고 해도 저는 솔직히 잘 믿지를 못하겠어요. 물론 이번 경주에서 들어올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편성이 너무 허접하니까요. 그런데 믿고 배팅하지는 못할 것 같고 여기에 지금 인기마가 1번마 커맨딩 리드, 이게 1번 게이트에 있어서 잘하면 선행 갈 수 있다죠. 그런데 이마필도 직전 경주에는 완전 눈발을 했었고 그전 경주들을 보시면 어느 정도 선의권에는 붙였지만 뒷심이 전혀 안 나오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1400m거든요. 그러니까 게이트의 이점으로 최적의 전개를 한다면 버틸 수는 있다. 근데 믿고 배팅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자, 6번만 프로시드는 8번을 나와서 3착 2번을 했기 때문에 뭐 간다고를 제외하고는 전적 괜찮죠. 전적은 괜찮은데 믿지 못할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전개도 애매한 마필. 여기에 8번마 크레이지 창은 완전 늦발을 하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인기마예요. 이 마필이 조금만 앞에 가면 뒷심이 또 없는 마필입니다. 원래 이 K탑의 자마들이 초반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들이 몇 두 있었죠. 근데 이 마필은 그렇지가 못한 마필이죠. 다시 말하면 저희가 그냥 스포츠를 관전하는 관전자의 입장이라면 이런 경주가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저희 돈을 내고 배팅을 하는 프로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내가 어떤 믿음도 가질 수 없는 그런 마필을 놓고 내가 배팅을 한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배팅을 하십시오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할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저는 현실 배터기 때문에 저는 이 경주 배팅 글쎄요 크게 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당일 현장에서 뭐 예시 상태라든가 윤승 상태, 그리고 주로 출장 상태에서 정말로 눈에 띄는 마필 한두가 보이더라. 그러면, 그리고 그 마필이 어느 정도 배당을 안고 들어오는 마필이더라. 그러면 솔직히 소액으로 해볼만 하죠. 이런 경주는 솔직히 어느 마필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주력으로 어떻게든 한번 좀 강하게 배팅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편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이 3경주는 제가 보통 이럴 때는 뭐 좋아 보이는 말 한 마필 정도는 추천을 하는데 이번 경주는 아예 추천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자, 12시 5분에 출발하는 경주죠. 차라리 점심시간을 좀 길게 갖고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게 나아 보이는 그런 경주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 이렇게 편성을 딱 보면서 물론 뭐 인기마들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 경주는 인기마 선정 구도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번 경주는 저는 좀 마필의 능력차가 조금은 있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후차권이 혼전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들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번 경주 이 7번마 안양기쁨 그리고 10번마 글로벌타임
이 두 마필의 선행 경합에 8번마 스터닝펄이 어느 정도까지 따라갈 수 있느냐? 저는 그냥 이 정도의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다른 마필들이 별로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자, 7번마 안양기쁨은 지금까지 5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한 번의 준우승을 차지한 마필인데 순발력과 근성을 겸비한 마필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전적이 뭐 막 뛰어난 그런 마필은 아니죠. 그렇다고 나쁜 마필은 아닙니다, 절대. 근데 이 마필이 싸웠던 마필들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다 승부에 있는 마필들입니다. 직전 경주의 태평 레전드, 영웅자룡, 거센강호. 그 전 경주는 오리온 알파, 대승마. 뭐 이런 마필들과 싸웠던 마필이고, 외곽에 있는 이 10번마 글로벌 타임도 직전 경주 코지 기수가 초반에 스타트가 안 되면서 좀 무리한 전개를 했죠. 빠르게 따라 붙기 위해서 중간에 좀 빠르게 따라 붙다 보니까 결국 막판 걸음이 무뎌지고 말았던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휘감고 나오기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CC1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저는 10번마 글로벌 타임을 가지고 CC1 기수가 외곽에서 그 특유의 휘감고 나오는 그런 전개를 할 수 있다면, 기본적으로 저는 7번마 안양기쁨과 10번마 글로벌 타임 두 마필의 동반 입상을 좀 유력하게 보고 있고요. 이 두 마필이 입상을 한다는 얘기는 경주의 흐름이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 승군자에 나오는 이 8번마 스터닝펄이 빠른 경주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경주인데, 어쨌든 막판 탄력이나 근성은 이 8번마 스터닝펄도 안양기쁨이나 글로벌 타임에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런 마필이죠. 그러니까 초반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갈 수 있느냐가 8번마 스터닝펄의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고, 물론 이 세 마필, 제가 말씀드린 세 마필이 좀 인기권의 마필인데 완전한 인기마들은 아니죠. 다른 마필도 덩달아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7번마 안양기쁨과 10번마 글로벌 타임 이 두 마필의 단방 승부를 좀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경주고요. 이 두 마필을 놓고 비교를 하자면 저는 오히려 10번마 글로벌 타임의 전개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휘감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더 나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CC1 기수가 10번 게이트에서 기습 선행을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7번마 안양기쁨의 전개가 꼬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과연 CC1 기수가 어떤 기승을 택할 것이냐고요. 자, 결국 이 마필들이 앞선에서 만약에 싸우고 경합을 하게 되는 상황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 막판 탄력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로는 4번마 샤인볼트입니다. 자, 이 4번마 샤인볼트는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인데 어쨌든 막판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여기에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장추입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기수답게 추입 타이밍만 잡을 수 있다면 막판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그리고 어쩌면 견제 없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 4번마 샤인볼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0번마 글로벌 타임, 7번마 안양기쁨, 8번마 스터닝펄,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샤인볼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7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도 예측하기 좀 어려운 편성이고, 거기에 경주 거리마저도 1700. 그러면 상당히 좀 오리무중의 편성이긴 합니다. 근데 이번 경주 편성만 딱 놓고 봤을 때 좀 유리해진 마필이 전 눈에 딱 띄는 마필이 두 마필입니다. 자, 일단 이 9번마 라운 히트맨, 최근에 연속해서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특징이 있죠. 출발이 안 됩니다. 출발이 안 되는데 막판 탄력만큼은 정말 막강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올라오는 힘은 이제 웬만한 마필과 견주어도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아주 분명한 마필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필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경주 흐름이 빠른 편성에서는 뭐 죽었다 깨어도 안 되는 마필이죠. 근데 앞선이 막 그 치고받는 난타전을 벌일 편성이나 또는
경주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좀 느려지는 편성이라면 언제든 노려야 되는 마필이 9번마 라운히트맨인데, 따지고 보면 1700의 외곽 게이트 극단적 추임마 절대 안 되는 조합입니다. 절대 안 되는 조합인데, 이번 경주 편성은 선행마가 없는 편성입니다. 선행을 가는 순발력 좀 있는 마필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경주죠. 그러니까 경주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 좀 느리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이다 보니까 9번마 라운히트맨이 외곽이니까 오히려 더 유리한 거죠. 만약에 이 라운히트맨이 안게이트 쪽에서 막 갇혀서 진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와버리면 오히려 안에서 그냥 힘만 쓰다 끝날 가능성도 높은데, 차라리 외곽이니까 그냥 외곽을 삥삥 돌아도 힘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에 나오는 마필들 중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9번마 라운히트맨이 좀 좋아진 것 같고, 또 하나는 또 역으로 봐서 이 선행마가 없는 편성에서 기습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이 7번마 스마트월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순발력이 아주 좋다 이런 마필이 아니고, 편성 자체가 선행을 가는 마필이 너무 없는 편성이다 보니까 7번 게이트이긴 하지만 1700에서 선행을 갈 수 있으면 절대적으로 전개는 유리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마필은 초반에 선행 내빼놓고 막판에 버티기를 노려야 되는데, 조인동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인동 기수 어쨌든 선행마 앞선을 가는 마필들은 탁월한 기승수를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탁월한 기승수를 갖고 있는 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7번마 스마트월드는 편성의 기회를 잡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7번마 스마트월드와 9번마 라운히트맨, 이 두 마필은 편성에 의해서 조건은 좀 좋아졌다. 만약에 기본적인 일반적인 편성이었다면 이 두 마필은 1700에서 조건이 안 좋은 마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8번마 최강현마가 출전을 합니다. 정말로 믿어 못 믿어의 마필이죠. 이 마필은 제가 추천도 좀 많이 했었던 마필인데 1억 4천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주 입장에서는 좀 눈탱이 맞은 마필일 수도 있기는 한데, 저는 이 마필이 왜 못 뛰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조교 모습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멀쩡한 마필이고 뛰어줄 마필이거든요. 실전에서 걸음이 안 나옵니다. 근데 최근에 두 번의 경주에서 문세영 기수가 연속 기승을 하고 좀 이름값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승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경주 편성이라면 아마 최강현마도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한번 좀 우승을 노려볼 마필이고, 여기에 여러 마필들이 복병마로 대두는 되고 있는데, 저는 조경호수로 봤을 때는 이 4번마 히어로 전사, 꾸준한 걸음을 갖고 있는 마필이죠. 이 꾸준한 걸음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거꾸로 얘기하면 임팩트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순발력이 좋거나 뒷심이 좋거나 이런 마필은 아니란 얘기죠. 근데 꾸준하게 자기 몫은 하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해진 편성이라면 노려야 되는데, 다만 한 가지, 부담 중량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한계 중량이 57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담 중량을 버텨낼 수 있느냐가 문제이기는 한데, 조교 모습 좋아 보이고 편성은 약해진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서울 오경주 1700m 경주거리에서 11마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마필들이 어느 정도 인기도는 좀 나눠져 있는 마필들입니다. 근데 그 인기 마필들의 능력차이는 솔직히 종이 한 장 차이고, 전개에 의해서 많이 승부가 갈릴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9번마 라운히트맨, 4번마 히어로 전사, 8번마 최강현마,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스마트월드,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오픈 핸디캡 1200m 9마필이 출전한 조금은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경주 이렇게 출전하는 마필들을 이렇게 보시면 3번마 두 손 오픈이 4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 선행을 가는 마필이고 막판 근성까지도 갖고 있는 마필. 또 7번마 마이티함이 2번을 나와서 연속 우승을 차지한 마필,
4면승에 도전을 하는 마필입니다. 물론 뭐 두손 오픈도 4면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 이 마이티아미도 역시 순발력 좋은 마필의 막판 근성도 갖고 있는 마필.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마필의 인기가 집중이 되는 경주고, 아직까지 걸음이 아직 다 안 나온 마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두 마필의 싸움이 될 가망이 높습니다. 자, 이 경주가, 저는 이 서울 6경주가 상당히 좀 재미있는 경주 편성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봤던 경주입니다. 왜냐하면, 사전 이제 출전 등록에서 풍운지마하고 예수리아가 등록을 했던 경주입니다. 물론 예수리아는 최근의 모습을 보면, 자력 입상이 쉽지는 않지만, 막강 순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을 좀 바꿔놓을 수 있는 마필이었거든요. 거기에 풍운지마는 뭐 제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마필이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쓸 수 있는 근성 있는 마필이고, 그럼 이 마필들까지 나왔으면 이번 경주가 상당히 좀 짜임새 있고 재미있는 편성이 됐을 뻔했는데, 글쎄요, 조금은 맥 빠진 경주입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는 글쎄요, 배팅을 할지 안 할지도 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한다면 결국 3번마 두손 오픈과 4번마 마이티아미, 이 두 마필의 단방인데, 거의 뭐 저배당이겠죠. 저배당도 아주 낮은 저배당, 뭐 대여섯 배 이상이라면 저 해볼만 하지만, 뭐 3배, 뭐 이 정도의 배당이라면 솔직히 손대기 어렵습니다. 예, 아직 2세 마필들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자, 제가 그래서 이번 경주 복병으로 보는 마필이, 솔직히 1번마 한강글로리를 제가 좀 보려고 했는데, 이 마필이 승군전에 부담 중량이 낮아졌다라는 그런 좋은 점은 갖고 있는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조금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니까 좀 기복을 보이고 있다는 단점이 좀 있고, 제가 이번 경주의 인기만 두 마필을 제외하고 좀 재밌게 보는 마필은 6번마 샤이논미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어느 정도 인기는 좀 가져갈 마필인데, 이 샤이논미라는 마필은 기본적으로는 기복마입니다. 11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1번의 준우승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뭐 아주 강한 느낌을 주는 마필은 아닌데, 근성이 엄청나게 좋은 마필입니다. 물론 1200m 단거리 경주이긴 하지만 초반에 앞선의 마필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갈 수만 있다면 막판 탄력, 근성을 볼 수 있는 마필이고, 어차피 앞선 전개를 하는 두 마필이 질주 습성이 부딪히고 있고, 2세 마필, 아직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마필들이라면 6번마 샤이논미가 그 틈을 좀 뚫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조성범 기수가 강하게 승부를 해버리면 이상하게 문세영 기수가 승부가 조금 약하더라고요. 네, 그런 점까지도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샤이논미가 막판 탄력을 보였을 때 꼭 복승만이 아니고 삼복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 삼복승도 높은 배당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좀 9마필분이 출전 안 하는 경주에서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배팅이 가능한 그런 마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1번마 한강글로리는 일단 부담 중량은 내려갔기 때문에 복병 정도로 대두가 되는데, 이 네 마필을 놓고 마번을 돌려서 배팅을 하면 절대 환수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한 마리 정도는 좀 제외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두손 오픈, 7번마 마이티아미, 6번마 샤이논미, 그리고 복병마로 1번마 한강글로리,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암말 핸디캡 1600m 전체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 엇비슷한 마필들의 한판 승부 정도로 볼 수는 있는데, 최근 상승세가 좋은 마필들도 있고요. 기본 전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도 있다 보니까 편성 자체는 상당히 좀 재미있을 경주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어쨌든 뭐 1600이기 때문에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 조금은 더 유리한 전개를 탈 수가 있는데, 이제 사전 등록에서 이제 스파크 썬더가 등록을 했다가 출전을 안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스파크 썬더가 출전을 했다면, 아마 그 마필이 선행을 갈 가망이 높기 때문에 나머지 선행 마필들이 조금은 고전할 수 있었는데, 그 마필이 빠지면서
좀 조건이 좋아진 마필이 두 마필이 있죠. 1번마 콩코드 퀸과 5번마 태평 파이터. 이 두 마필이 초반 앞선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 자, 1번마 콩코드 퀸은 늘 아쉬움입니다. 될 듯 말 듯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 앞선 전개를 하기는 하지만 뭔가 한 발이 좀 아쉬운 그런 느낌을 주는 마필입니다. 5번마 태평 파이터는 이제 승문전에 나오고 있는 마필인데, 최근 좀 침체기를 거쳤던 마필이죠. 근데 직전 경주에 앞선 전개를 하면서 1400m에서 어쩌면 조금은 여유 있는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승군전에 나왔는데, 글쎄요, 승군전 편성이 뭐 강편성은 아니지만 만만찮은 마필들 출전을 하고 있고, 안게이트 쪽에 1번마 콩코드 퀸이라는 마필이 있다 보니까 글쎄 태평 파이터의 전개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근데 거꾸로 얘기해서 태평 파이터가 빠르게 선행을 가버리면 오히려 1번마 콩코드 퀸의 전개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1번마 콩코드 퀸은 되든 안 되든 초반에 싸움을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평 파이터의 전개가 저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의 상승세로 봤을 때는 이 7번마 이스트 점프, 이 마필이 이제 휴양 이후 휴양 복귀전에서 2착을 차지를 했고, 직전 경주에서 이제 우승을 한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앞뒤가 다 되는 전개의 이점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1600m 경주 거리라면 뭐 조재로 기수가 잘 알기 때문에 조금은 빠르게 앞선에 붙일 가망도 있고요. 부담 중량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거를 해증하기 위해서 아마 조재로 기수가 조금은 서두르는 전개. 그래서 앞선에서 1번마 콩코드 퀸이나 5번마 태평 파이터, 7번마 이스트 점프 이런 마필들이 좀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앞선의 마필들이 만약에 치열한 난타전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전개 자체가 좋아진 마필이 이 3번마 나이스 빗걸입니다. 아디오스 찰리의 자마죠. 이 마필은 글쎄요, 최근의 모습을 보면 그냥 조금 밋밋한 말입니다. 그런데 편성 자체가 좀 강한 편성에서 많이 싸웠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고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근성도 좀 갖고는 있는데 약간 그 근성이 기복을 보이고 있다. 이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이번 경주는 어쨌든 3번 게이트도 유리해졌고 조금 빠르게 붙인다면 선입권에서 자기 자리만 차지하고 갈 수 있을 때 막판 탄력은 보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의외의 변수의 마필은 20번마 행복한 승자입니다. 이 마필이 지금 승문전에 나오는 마필이고 게이트도 10번 게이트, 거기에 이상규 기수, 안 좋은 조건은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조건은 뭐냐면 상승세라는 거죠. 마필의 상승세라는 거는 절대 무시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 10번 게이트의 행복한 승자가 초반에 무리하지 않는 전개를 한다면 저는 막판에 직선주로 외곽에서 자기만의 걸음으로 탄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 10번마 행복한 승자입니다. 어쨌든 최근의 두 경주의 모습을 보시면 막판 탄력은 상당히 좀 살아나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승군전에 이상규 기수, 뭐 직전에도 이상규 기수가 기승을 했지만 감량 이점이 있죠. 승군전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 비해서 2kg의 감량. 그렇다면 가벼워진 등짐으로 부담 없는 전개를 한다면 저는 막판 한 발이 가능한 상승세의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7번마 이스트 점프, 10번마 행복한 승자, 1번마 콩코드 퀸,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나이스 빗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9마필이 출전하는 조금은 조촐한 편성. 이렇게 뚜렷한 강자가 보이지 않는 혼전 구도의 경주입니다. 그리고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 지금 대거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일 현장 상황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일 그런 마필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가 1800m긴 하지만 이 8번마 매직 임팩트나 3번마 신의 반전,
이 두 마필이 아마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3번마 신의 반전은 직전 경주 1700m 경주에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버티면서 2차게 성공을 했었던 마필입니다. 인기권에서 좀 멀어졌던 마필인데 마지막까지 버텼죠. 근데 이 마필은 기본적인 순발력은 좀 갖고는 있는데 좀 근성 부족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도 역시 게이트의 2점으로 앞선을 가기는 하겠지만 다른 마필이 압박이 들어오면 글쎄요, 버티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번 경주는 이 8번만 매직 임팩트가 되든 안 되든 초반에 앞선을 가면서 강한 경합이 좀 이루어질 상황이기 때문에 3번마 신의 반전이 자력을 버티긴 좀 어려워 보이고요. 자, 8번마 매직 임팩트는 지금 승군전에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아무래도 편성은 좀 강해졌죠. 근데 이 마필은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뭐 막강 순발력이라기보다는 중속으로 밀고 나오면서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입니다. 자, 일단 이 8번마 매직 임팩트 입장에서는요. 부담 중량이 많이 내려갔다라는 게 장점이 될 수가 있고 발빠른 마필이 3번마 신의 반전 정도뿐이 안 보이기 때문에 빅투아르 기수가 이 가벼워진 등짐으로 좀 강하게 초반에 밀고 나가면 선행 승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승세라는 것도 역시 무시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국산마 4군과 국산마 5군은 분명 차이는 있지만 이번 편성 자체가 국산마 4군의 강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좀 버텨볼 걸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아마 이번마 골든 드래곤이 기복을 보이고는 있지만 막판 근성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누릴 텐데 어차피 출전 마필이 많지를 않아서 이번마 골든 드래곤을 완전히 뒤로 돌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지금 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직전 경주에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그리고 컨디션도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출주 주기를 잡았을 수도 있는데 글쎄요, 2주 만에 출전에 직전 경주 1400에서 전력을 다했다. 근데 다시 1800이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4번마 킹고 태양도 아마 인기권의 말필이 될 텐데 이 마필은 뭔가 밋밋합니다. 그러니까 결정력 부족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이죠. 그래서 항상 착수권 언저리 자기 걸음은 내고 있는데 뭔가 결정타는 없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에서는 편성이 좀 약해졌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평소에 킹고 태양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정도의 걸음만 좀 낼 수 있다면 저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이 7번마 어메이징 록입니다. 10번을 나와서 3번의 우승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그저 그런 성적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제가 이 마필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근성입니다. 근성.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근성 그리고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뚫고 올라오는 능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도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강한 믿음을 가질 수는 없는데 어쨌든 김효정 기수가 10월 13일 경주에서 이 마필을 가지고 선입권 전개 후에 막판 탄력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메이징 록이라는 마필은 어느 정도 김효정 기수가 좀 알고 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어차피 약편성이라면 선입권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앞선의 마필들이 막판까지 그렇게 막 버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마필들은 아니다 보니까 뚫고 나올 힘은 분명히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필의 근성으로 능력보다는 전개로서 7번마 어메이징 록의 전개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7번마 어메이징 록, 8번마 매직 임팩트, 4번마 킹고 태양, 그리고 복병마로 2번마 골든 드래곤 이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아마 2번마 골든 드래곤이 인기 1, 2 다툴 마필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현장에서 이 마필이 좋아 보인다 그러면 무조건 충마해요. 근데 이 마필이 별로더라 그러면 아예 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수가 나오지 않는 이 마필을 주력, 반주력에 받쳐놓고
이러면 절대 환수 안 나오는 배팅 나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으려면 확실히 믿던가 빼려면 확실히 빼던가 그래야지 배당의 메리트를 노릴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서울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얼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외산마하고 국산마가 좀 혼재되어 있는 경주이기는 한데 글쎄요, 국산마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3번마 위즈 임파서블, 4번마 정상제우스, 7번마 페퍼엑스, 이 세 마필 정도가 많은 인기를 좀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 경주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 7번마 페퍼엑스 연속 2착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어피오그 우먼한테 졌었고 시크릿삭스한테 졌었고 근데 직전 경주가 과천시장배 상당히 막강 편성이었죠. 막강 편성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게이트도 좀 외곽으로 밀렸습니다. 그 바람에 스타트도 잘 안 됐고 그러면서 경주는 망치고 말았는데 어쨌든 이혁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데뷔부터 이제 이혁 기수가 기승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전적은 짧지만 어떻게 보면 적임 기수라고 볼 수 있는 기수고, 지금 나와 마필들 중에서 최근의 행보로 봐서는 가장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 페퍼엑스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경주의 이 마필은 선행도 가능하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합니다. 자, 결국은 이 7번마 페퍼엑스를 중심으로 마번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페퍼엑스가 어떤 전개를 타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편성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페퍼엑스가 선행을 만약에 가는 편성이 나와버리면, 그러니까 그런 전개가 나와버리면 저는 그냥 인기마 선에서 끝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다시 말하면 7번마 페퍼엑스가 선행을 가고 4번마 정상제우스가 바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3번마 위즈 임파서블의 취입 타이밍, 이 정도로 그냥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페퍼엑스라는 마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행을 가는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번 경주에 선행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혁 기수가 따라가는 전개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전개로 유리해질 수 있는 마필이 9번마 천둥라이언입니다. 자, 이 마필은 기본적인 순발력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 그렇다고 막강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좀 앞선을 갈 수는 있습니다. 앞선을 갈 수는 있는데 게이트가 9번 게이트의 송재철 기수, 믿음은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겁니다. 페퍼엑스가 선행을 간다면 천둥라이언은 좀 어려운 승부가 될 거고, 페퍼엑스가 만약에 따라가는 전개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천둥라이언의 전개가 유리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결국 저는 이번 경주의 편성을 어떻게 보느냐, 천둥라이언이 이 선행을 가는 편성이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페퍼엑스가 결국 선행을 간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결국 인기마 선에서 4번마 정상제우스, 3번마 위즈 임파서블이 좋기는 한데, 자, 문제는 3번마 위즈 임파서블입니다. 4번마 정상제우스는 이 데뷔 당시에는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질 못했는데 점점 나아지는 걸음을 지금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직전 1400m 경주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근성을 보였던 마필이고요. 자, 그래서 정상제우스는 어느 정도 좀 상승세를 탔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3번마 위즈 임파서블은 발주가 잘 안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지금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필이 어느 정도 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데, 저는 글쎄요,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인기도에 비해서는 조교 모습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배당의 메리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경마라는 스포츠에서 우리가 승부를 보려면 인기마를 제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 경주는 3번마 위즈 임파서블이 조금 위험한 인기마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다른 특징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 마필의 전적만 놓고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 인기권의 마필은 맞기는 한데, 곳곳에 복병이 도사리는 게 경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3번마 위즈 서브, 인파 서브는 조금 약하게 보고 있고, 오히려 10번마 정성 팩터가, 근데 저는 조교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강하다는 느낌이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지만 서서히 걸음이 좀 차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직전 경주 정상 제우스와 거의 착차 없이 3착을 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이제 외곽으로 좀 밀렸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순발력은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초반에 좀 전개로서 앞선에 좀 붙여나갈 수 있다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고요. 글쎄요, 저는 이번 경주는 좀 마필의 능력이나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좀 느낌상 좀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갑자기 8번마 용비불패가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요 8번을 나와서 준우승 한 번 한 게 다인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이 쟁쟁한 외산마들이 존재하는 혼합군 경주에서 자기 승부를 내기는 좀 어려운 마필인데 아마 인기권에서 거의 밀려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 견제가 없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문정균 기수가 이런 마필을 가지고 그냥 막판 근성 보이면서 앞선이 무너졌을 때 올라오는 그림을 잘 그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력 승부는 어렵습니다. 근데 앞선에서 치열한 난타전 속에 서로서로 견제하는 싸움이 나와버리면 저는 어떻게 보면 용비불패가 들어왔을 때 배당의 메리트는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좀 두 가지 위험한 예상을 하는데 하나는 인기 많이 3번마 위주 임파서블 뒤로 돌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8번마 용비불패의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7번마 팩퍼엑스, 4번마 정상제우스, 10번마 정성팩터, 그리고 복병마로 8번마 용비불패,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10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이번 경주는 인기마 혼전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당일 현장의 상태 체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주로 보이는데, 일단 제가 이번 경주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이 1번마 스팔타, 2번마 금화파이어리, 4번마 플라잉 카라반, 5번마 우승 콩코드, 8번마 제이모션, 9번마 스터닝 스카이입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조교 모습은 6번마 비아리카가 상당히 좋아 보였고, 10번마 라운더 찰리는 좀 기습적인 막판 탄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이 6마필들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마필이 1번마 스팔타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게이트 1번 게이트에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 그리고 어쨌든 최근에 계속해서 좀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연속 2착을 하면서 12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7번의 준우승을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7번의 준우승을 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막판 한 발이 좀 아쉬운 마필, 근성 부족을 보이는 마필,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끈끈하게 싸움을 하는 근성을 가지고 있는 마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스팔타라는 마필을 보면 1990년대 말이죠. 99년도, 2000년도, 98년도 이때 활약을 했던 아마 좀 올드 팬이라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제 서운이라는 마필이 있었는데 이 마필이 우승 횟수와 준우승 횟수가 거의 비슷한 마필입니다. 그 정도로 준우승을 많이 했던 선행마였죠. 이제 그 마필이 딱 떠오릅니다. 근데 이 서운이라는 마필은 글쎄요, 강자는 강자였죠. 1군까지 가고 강자는 강자였지만 최강자급의 면모를 보이지는 못했는데 이 1번마 스팔타도 좀 거의 비슷한 행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저는 이번 경주에서 게이트가 유리해졌다라는 건 좋은데 이 외곽에 있는 9번마 스터닝 스카이도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 마필은 지금 부담 중량이 너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김용군 기수가 초반에 폭주를 할 가망이 높죠. 그렇게 되면 스팔타의 전개도 같이 어려워집니다. 거기에다가
글쎄요,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 모습이 저는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경주에 인기 1, 2위를 다툴 마필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 마필을 좀 강하게 볼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뒤로 완전히 돌리지는 못합니다. 돌리지는 못하더라도 뭐 강하게 이마를 놓고 배팅을 한다, 뭐 이런 느낌은 솔직히 없고요. 자, 이번 막 금화파이어리는 계속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마필인데 전개가 좋은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마필의 능력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고 앞뒤가 다 되는 전개의 이점도 있는 마필인데 뭔가 한 발이 조금은 아쉬운 그런 느낌을 주고는 있지만 어쨌든 자력으로 형구는 벗어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4번마 플라잉 카라반은 좀 들쭉날쭉한 약간의 기복마입니다. 그리고 이 마필은 4군마입니다. 그러니까 점핑 출전이죠. 레이팅 50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감량 이점을 안기 위해서 3군 점핑을 했고 6kg의 감량 이점을 아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량의 이점으로 막판 한 발을 노릴 마필인데 저는 처음에 편성포를 받았을 때 이 플라잉 카라반이 최근에 이 점핑 출전에서 재미를 보는 마필들이 많다 보니까 이 마필도 그런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교 모습을 보니까 우연찮게 이 비아리카와 이제 병합을 하게 됐죠. 비아리카가 더 나아 보입니다. 근데 비아리카가 지금 여기서 이 비아리카는 지금 승문제에 나오는 마필인데 여기서 솔직히 강하게 보긴 좀 어려운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필을 넘어서지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플라잉 카라반은 저는 좀 어렵게 보고 있고, 최근에 침체기를 겪고 있는 이 5번마 우승 콩코드가 최근에 이 앞선에 붙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저는 어쨌든 저력은 있고 분명히 한 발은 갖고 있다. 그래서 저는 5번마 우승 콩코드가 좀 살아나기를 바라고 여기에 CC1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적의 전개는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자, 9번마 스터닝 스카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담 중량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그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글쎄요, 이번 경주에 김영군 기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담 중량이 높다라는 얘기는 어쨌든 무조건 선행을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상당히 좀 강하게 마필을 몰고 갈 가망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오버페이스를 할 가망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번마 스터닝 스카이는 이번 경주 일단 게이트도 불리해졌기 때문에 조금은 약하게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잘 아시겠죠? 저는 이번 경주는 무조건 8번마 제이모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배팅하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도 역시 승분전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많이 강해졌는데 저는 가능성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의 컨디션을 보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직전 경주 제이모션이 휴양 복귀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내심 그냥 착수권에서만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음 경주에 노린다라고 생각했던 마필인데 그냥 느닷없이 우승을 해버리는 바람에 승분전에 나와서 좀 강하게 노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마필의 성장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번 경주에도 조금은 강하게 보려고 합니다. 약간의 사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제이모션, 2번마 금화파이어리, 5번마 우승 콩코드, 그리고 복병마로 1번마 스팔타,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1번마 스팔타가 인기 1, 2 마필인데 복병으로 둔다. 둘 중에 하나죠. 충마로 가든가 아예 제외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서울 11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좀 인기마들의 능력이 조금은 앞서 있죠. 조금은 앞서는 있는데 전력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과연 인기마를 지울 수 있느냐 없느냐죠. 일단 이번 경주 저는 핵심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9번마 섀도우 헌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10번마 레이디 하나비가 5연승에 성공할 수 있을까죠. 자, 일단 9번마 섀도우 헌터 8번을 나와서 3번의 우승, 1번의 준우승을 한 마필이고
앞선 전개도 하지만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전개 이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마필이 조금은 밋밋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뭐 앞선이 아주 강한 것도 아니고 막강 탄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뭐 전개를 잘 타야 된다 정도인데 뭐 최근에 그래도 그나마 자기 걸음은 좀 내고는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생각보다 이 섀도우 헌터는 좀 약변석에서 많이 싸웠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능력 자체를 좀 크게 평가하고 싶지가 않은 마필. 뭐 물론 이번 경주에 많은 인기를 누릴 거고 입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려운 마필이고요. 10번마 레이디 하나비가 지금 4승을 거두고 5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마필은 선행을 고집하는 마필이죠. 막강 탄력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도 역시 선행을 갈 수 있는 조건은 만났고, 이제 호흡이 잘 맞는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감량 이점, 승군전이기 때문에 감량의 이점도 안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외곽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국산마 4군과 국산마 3군은 또 다릅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번 경주에 좀 앞선 전개하는 마필들이 몇 두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레이디 하나비가 최근의 경주처럼 좀 편안한 전개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좀 의문이고 또 하나는 이번 그 레이디 하나비가 지금까지 싸웠던 마필들을 봤을 때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필을 좀 강하게 평가할 수 있느냐인데 어쨌든 이 마필의 상승세라는 건 무시를 못하고 선행을 간다면 버틸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완전히 뒤로 돌리지는 못하지만 글쎄요 5연승에 성공할 수 있을까는 조금은 의문입니다. 자 여기에 같이 승군전에 나오는 이 8번마 라운타 플레이 직전 경주에 따라가는 전개석에서 막판 탄력을 보였는데 기본 순발력과 막판 탄력을 다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가 자유롭고요. 글쎄 이 라운 시리즈의 마필들이 최근에는 조금 좀 주춤한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 걸음은 다 내고 있는 마필인데 이 8번마 라운타 플레이도 자기 걸음은 언제니 내는 마필입니다. 자 직전에 호흡을 맞췄던 김성현 기수와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고 있고 역시 승군전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은 더 내려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에 외곽에서 10번마 레이디 하나비가 강하게 선행을 가는 가운데 이제 안쪽 게이트에서 뭐 7번마 토우스카이라든가 되든 안 되든 5번마 청파의 꿈 뭐 이런 마필들이 좀 강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과연 8번마 라운타 플레이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고 또 하나는 초반에 너무 서두르는 전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힘한 배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현 기수가 과연 그런 컨트롤이 가능할까가 문제인데 저는 이 8번마 라운타 플레이는 완전 선행마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필은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필의 능력을 믿고 김성현 기수가 그냥 마필의 능력대로 마필을 기승한다면 저는 오히려 더 좋은 성적 초반에 너무 서두르지 않는 전개 그러면 더 좋은 성적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제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강하게 보는 마필은 3번마 금전사입니다. 최근에 또 이런 말을 좀 하게 되네요. 4월 14일 경주가 있습니다. 이 빈체로 카발로가 우승을 했던 경주, 블랙모션이 2착, 미라클 한강이 3착을 했던 그 경주입니다. 이 경주에 나왔던 마필들은 다 막강합니다. 지금 다 한 자리씩 하고 있는 뭐 1군까지 간 마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출전했던 마필들은 다 강하게 보셔야 됩니다. 꼴등을 한 마필이라도 이 금전사가 꼴등을 한 마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휴양 후에 휴양 복귀전에서 우승을 했는데 이때 섀도우 헌터를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주 국산마 상군 승군전에서 만대로에 이어서 2착을 차지했고요. 금화 파이어리를 이겼던 마필입니다. 저는 최근의 상승세와 또 전개 자체가 상당히 좀 자유로운 마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필의 컨디션 자체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여기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세영 기수는
글쎄요, 저는 전반부 경주보다는 후반부 경주에서 더 힘을 내는 기수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3번 막 금전사의 전개가 좋아 보이고, 앞선 전개를 한다면 버틸 수 있는 마필이 7번 마 토스카입니다. 최근 두 경주가 완전 바닥권이기 때문에 인기에 도에서는 좀 밀려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지막 경주의 사나이죠. 2억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이 마필도 역시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기습 선행을 가게 되면 10번마 레이디 하나비가 좀 어려운 전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2억 기수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금전사, 8번마 라운타 플레이, 10번마 레이디 하나비,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토스카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